너무나도 많이 오른 주택가격을 보면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댕댕큰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님.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30살 남자입니다. 저는 20년 12월쯤에 코로나 시기 집값이 폭등하던 시기 임성배님을 동료 형에게 소개받고 유튜브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동산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고 하염없이 오르는 집값을 보며 절망에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살인데 거의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만한 나이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23살 때 공인중개사 일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지만 30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이제 직장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소득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턱없는 월급, 모으는 돈에 비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그 당시 고작 11점 뿐이었던 나의 청약 통장, 집을 살 수도 점수로 청약이 되기도 힘든 제게 임성배님의 따뜻한 말씀들과 가르침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임성배님께서 저 가점자들에게 충고해 주신 대로 추첨제만 골라서 닥치는 대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일단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경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다가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시기를 지나게 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렇게 좌절과 절망을 느끼실 수 있으실 분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싸게 주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경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은 다음에 주택을 사려고 하면은 이미 이 주택의 가격은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주변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부동산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싸게 주택을 살 수 있다라고 관심을 갖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써 주신 대로 저 가점대의 분들, 가점이 낮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추천제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면 가점이 낮은데 어떻게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가점대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통해 가지고 가점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은 그런 분들한테 포기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게끔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얘기한 대로 추첨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제 청약 신청을 했는데 이 방법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는 이제 원가의 주택을 살 수 있고 입지가 좋은 곳에 체계적으로 이런 개발 여건들이 이루어지고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백 채를 넘게 지어봤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토목 공사부터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오랜 공정 기간을 지나가지고 짓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더 우수한 마감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시공사의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저 가점자였기 때문에 이제 제 말대로 추첨제를 계속 해가지고 청약을 신청한 것 같은데 이 방법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청약을 통해 가지고 추첨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추첨제를 계속 넣으면서 시도를 해 보면서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종잣돈을 아끼고 하는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분처럼 청약을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당첨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투트랙 전략이나 쓰리트랙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에 무조건 청약 통장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추첨제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주택들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레버리지를 지금 현재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아파트들을 내가 살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나 스스로 이제 정립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추첨제를 계속 넣으면서 내가 당첨이 될 수도 있지만, 당첨이 안 됐을 때는 다른 우회 전략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동산에 관심들을 가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30살의 나이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 가지고 추첨제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물론 기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그다지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종, 평택, 파주, 오산 등등 추첨제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지원했습니다. 10번, 20번, 셀 수도 없이 정말 계속 청약을 넣던 어느 날, 감사 또 감사하게도 청약 가점 12점의 청약 통장으로 인천 검단 신도시 중흥 S클래스 사전 청약 101제곱미터에 123대 1 기타 지역을 뚫고 당첨이 되었고, 지난주에 사전 계약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인천 검단에 있는 민간 사전 청약 물량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이 민간 사전 청약이지만 검단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본 청약 일정이 이제 2022년 9월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본 청약의 시기가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미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많이 미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민간 사전 청약 검단 같은 경우에는 본 청약 일정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냥 본 청약을 바로 이제 9월이면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냥 일반 청약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민간 사전 청약인데, 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것 같네요. 제 주변에 저에게 청약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신 형님들께 모두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아직 임성배님께 감사 인사를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괜찮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청약이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내 삶의 최대 고민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살의 나이에 민간 사전 청약에 이제 당첨이 되었고, 본 청약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0일 타입의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됐는데, 100일 타입의 분양 가격으로 보니까 이제 5억 3,400만 원입니다. 검단 신도시 이제 역이 생기는 곳,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고 공원 부지가 형성되는 곳에 아파트 분양 물량인데, 입지가 좋은 곳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써주신 내용은 자기 삶의 최대의 고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0살에 내 집 마련한 거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빨리 한 건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었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분과 같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목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안도를 하시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이거보다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제가 아는 대다수의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삶을 풍요롭게 사는 분들, 그리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들을 설정하면서 하나 두 개의 목표들을 한 발짝 한 발짝씩 뛰어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이러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목표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보다 큰 목표를 만들 수 있고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인생의 삶의 최대 고민을 해결했다고 하지만은, 지금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 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표는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수를 하나 더 늘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주택에 대한 부분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늘리면서 이분이 추후에
예를 들어서 35살이 됐을 때는 내가 월세를 받는 부동산 1개를 가질 것이다, 2개를 가질 것이다, 또는 주택 하나를 늘릴 것이다, 2개를 늘릴 것이다. 이러한 본인만의 목표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나이에 부동산에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다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제 설정했으니까 소비 지출 해가지고 이제 중도금 대출 실행하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지금 이제 대출금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는 소비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내가 더욱더 예전보다 검소한 생활들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레버리지에 대한 공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소비 지출에 억제를 하면서 잔금을 완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를 하고 내가 이 부동산에서 끝이 아닌, 내 집 마련에서 끝이 아닌 다음에 두 번째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테크의 전략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마다, 그리고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의 시장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발 디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재테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청약을 통해 가지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첫 번째의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분이 비과세 여건을 만드는 시점 이후에 다른 갈아타기 전략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내가 이제 목표를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또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내가 어느 시점까지 사야 되겠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사하겠다. 그래서 35살, 37살, 뭐 40살이 됐을 때는 내가 월세를 받는 부동산을 2개 정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설정하면서 점점 부동산에 가까워지고 부동산을 공부하고 내가 소비 지출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종잣돈을 부동산으로, 자산으로 내가 돈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산이 늘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좀 더 풍요롭고, 그리고 남들과 나누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또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글까지 또 저를 생각해서 써주셨습니다. 요새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상한 악플들의 임성배님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임성배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또 시청자님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점의 통장으로도 될 때까지 넣으니까 당첨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검단 중흥 S클래스 입지에 대해서 시간이 나시면 분석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분석을 해드렸고,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자산의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검단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확충되고, 그리고 교통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GTX가 됐던 아니면은 뭐 5호선의 연장이 됐건, 이 검단 신도시는 많은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그리고 많은 교통의 개선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악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악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제 영상을 항상 보시고 악플을 보시고 상처받으실까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강한 악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삭제를 하거나 이제 안 보이게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것보다는 저희 어머님이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악플도 좋은 의견이지만은 또 악플을 보면서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그리고 폭락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마다의 선택이니까 그런 선택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점 12점도
당첨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물론 이 당첨이 되는 게 무한적으로 제가 장밋빛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당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정말 운 좋게 뚫으신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나도 당첨이 되겠구나 하는 장밋빛 희망보다는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청약 물량들의 청약 신청을 하시면서, 이번에 또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 있죠. 이런 청약들을 계속해서 넣으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집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나, 청약 말고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씩 여러분들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더욱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풍요로운 삶을 갖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이분도 마음의 안정을 이제 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좋은 얘기들만 너무나 많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청약 가점 12점인데도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본 대목은 그거예요. 청약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들한테 손수 다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분께서는 주변에 이런 그 부동산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아요. 야, 그거 청약 넣어서 되겠어? 야, 부동산 지금 이제 하락하는데 너 부동산 사면은 이제 평생 빚 갚아야 돼. 30년 동안. 너 할 수 있겠어? 너 계속 직장생활 유지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그냥 안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무언가를 진취적으로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 실행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이 귀중한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선택해가지고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점 12점에 당첨되신 분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전청약의 일정들, 민간 사전청약, 공공사전청약 일정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사전청약을 통해서 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빠르게 여러분들 것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감사 인사 주셨는데 저를 믿고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하신 구독자분, 사연을 주신 구독자분께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한 발짝 두 발짝 더욱더 컨덤 점프할 수 있도록, 30살이니까는 제가 43살, 44살인데 제 나이가 됐을 때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의 수익을 만들면서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산들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지금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